네, 영화계 133화 내 곁에 있어줘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는 총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즈비언 소녀는 자신의 동성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애인이 자기 몰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는 경비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CCTV 모니터로 보이는 여직원에게 반해 짝사랑에 빠져듭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편지를 쓴 청년은 기분 좋게 길을 나서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레즈비언 소녀에게 부딪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병으로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아들은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는 아버지를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생활을 돕고 있는 장애인 테레사의 수필을 아버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테레사의 글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되고 그날 이후로 테레사를 위한 요리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야기해볼 만한 게 이 영화는 대사가 거의 없죠. 네. 무성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그만큼 이 영화에선 텍스트가 중요한데 타자기에 쓰여지는 문장으로 영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자기가 다시 등장하고 마지막에 타자기에 나오는 문장을 끝으로 영화가 마무리 짓는, 어찌 보면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텍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물들도 각자 텍스트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소녀 커플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고 핸드폰의 문자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경비원은 화면을 통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글로 써서 전달하려고 하죠. 그리고 슈퍼의 주인 아버지는 테레사의 글을 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주게 되죠.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를 왜 굳이 이렇게까지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보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짓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극으로 짜놓는 그런 설정보다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를 채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에 어울리게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테레사 첸이 중심 인물이니까 아마 그랬겠지. 그쵸.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청력과 시력이 없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테레사 첸을 많이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야기의 에피소드 하나만 보면은 굳이 뭐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레즈비언 소녀가 실현을 당해서 자살하는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 경비원이 짝사랑을 하다가 우연히 자살하는 소녀에게 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마는 에피소드, 그리고 슈퍼 주인 아저씨가 자신의 부인을 잃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테레사 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야기가 점점 쌓아올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녀가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그리고 경비원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 속 인물과 인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랑이 좌절돼서이고 그렇게 해서 앞에 인물 2명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슈퍼 주인도 앞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죽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없어서 슈퍼 문도 닫아버리고 장사를 할 정도로. 그쯤 되면은 영화 인물들을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물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테레사 첸인 거죠. 근데 테레사 첸은 영화에서 인위적인 설정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영화 속의 캐릭터에게 직접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위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이로의 붉은 장미랑 대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면은 영화 속의 인물이 현실로 다가와서 현실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을 직접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영화로 돌아가니까 현실의 인물은 영화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 근데 이 영화는 영화 속 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관객들을 위로한다기보다는 관객으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는 테레사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화 속의 인물을 위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참 힐링한다, 뭔가 따뜻하다 이런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건넨다는 느낌의 영화. 그러니까 테레사 첸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영화 속의 인물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는 거.
그런 다층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등장인물들 사이에 연결점 있다는 걸 주목할 수 있지.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슈퍼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소녀와 경비원의 연결고리는 자살 사건을 통해서 완결이 되고 그 소녀하고 슈퍼 주인도 알고 보니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점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실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고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다. 뭐 이런 구상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중심에 테레사 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흔한 이야기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리고 비틀즈 엘리너 릭비 보면 있잖아. All the lonely people, where do they all come from? All the lonely people, where do they all belong?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아모데스 페로스하고 대조해 볼 수 있겠지. 아모데스 페로스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배경과 역사와 경험과 계층을 가진 인물들이 교통사고라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개새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고 다 연관을 맺으면서 하나의 원리 속에서 섭리 속에서 돌아가는 거라는 인상을 주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 나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영화의 유기적인 면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소녀가 자살을 해서 경비원이 죽는 거는 정말 접점이 없는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부딪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극중에서 인물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들이 다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사랑이란 얘기도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인물들의 개개인의 마음을 보면은 사실 관객들도 그런 마음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듯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슈퍼 아저씨한테도 그런 일이 닥쳐온 거고 영화 속에서 그치. 그렇게 극중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관객들한테는 당연히 들게 되는데 그것을 테레사 첸이 대신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영화의 유기적인 연결은 연결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설프지. 그치. 아모데스 페로스 같은 경우에 그 교통사고가 연결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 사실 교통사고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서로 정반대의 위치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라는 뜬금없는 참사가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 천상계와 부실골끼리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근데 Be With Me의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서로 대칭을 이루지는 않거든. 아, 세상살이 다 엠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동일하게 묶일 수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이 인물들이 우연하게 엮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소녀에게 경비원이 깔려 죽는 그런 식보다는 뭐 동병상련이라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경험을 각기 달리 받아들이는 식의 좀 더 일반적인 사건이 어울리겠지. 그 점에서 자살로 풀려는 건 어설펐다는 생각이 들고 그치. 인간 쿠션도 아니고 그거를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서의 완결성을 보면은 참 억지스럽잖아. 근데 그 억지스러움을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마무리 진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소녀의 소울메이트로 목표했던 그 친구의 존재가 모호해. 그러니까 사실 이 인물은 구체적으로 묘사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소녀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이것을 지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컷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인물은 오로지 소녀와의 관계 속에서 소녀의 인식 속에서 의미 있는 인물일 뿐이니까 이 주변 인물의 고민이나 판단이나 생각 같은 걸 굳이 전달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 만약에 전달할 거면은 이 인물의 사연을 또 독립적으로 묘사해서 구체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자살을 시도하는 소녀의 액션만 있고 이 인물의 시선에서 진행되는 컷들은 등장하지 않는 최소화된 식으로 했으면은 더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었겠지. 그리고 더 반응이 없고 막연하단 그런 느낌을 더 줄 수 있었겠지. 근데 파트너의 존재감을 묘사하면서 영화의 리듬이 죽지 않았나? 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서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솔직히 10대 드라마에서도 잘 안 나올 법한 억지스러운 상황과 캐릭터잖아. 근데 그러한 소재를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했던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나의 완벽한 그걸 보기에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구멍이 많고 친절하지도 않아. 그런 이유가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이 영화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거든. 그 소녀와 소녀 관계에서 누가 바람이 어떻게 났고 바람이 난 소녀가 사랑했었던 소녀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사실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씹었고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을 했고 한 명이 마음을 닫았다. 그런 은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구멍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구멍을 덜 냈다는 거지. 아, 더 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그 파트너 친구의 시선에서 진행되는 컷들은 없어도 돼.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고민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남자친구하고 노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없어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녀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관객의 입장에서도 이 소녀에게 충분히 이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컷들은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야 좀 더 막연해지잖아. 문라이트의 요리사 친구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컷 같은 거지 그런 게. 그 부분도 약간 일부러 엉성하고 경비원의 에피소드도 일부러 엉성한 부분이 있는데 경비원의 에피소드는 내내 경비원이 짝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죽고 나서 기사로 뜨니까 여인이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잖아. 이건 일부러 넣은 거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추측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말이 안 되지. 그 기사를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드라마를 보는 안방 시청자로서 아, 저랬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소설 쓰는 듯이 그런 에피소드를 그려놓는 거잖아. 바람을 핀 그 소녀도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뭐 카메라로 비춰주긴 하지만 자살하려고 했던 소녀의 시점에서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위해. 그런 안타까움의 기반은 관객들의 소설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구멍을 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뜬금없이 유령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도 있잖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유령이었구나. 테레사가 쓴 원고를 땅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발걸음을 떠나지 못할 듯 하면서 결국 떠나게 되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바람인 거잖아. 남편의 소원이기도 한 거지. 남편의 바람이고 남편의 꿈이기도 한 거고. 그러한 서사적으로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이 영화에는 곳곳에 있는데 그 구멍 자체가 사실은 각 인물들이 소망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거잖아. 콩깍지가 씌이지 않는 이상은 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한 것들이 이 영화에 반영되어 있어서 구멍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결국은 관객의 경험이나 관객의 기대에 의해서 여백들이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아. 아무래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결국은 관객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들고 테레사 첸의 감각을 묘사하려는 시도는 괜찮았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나아가지 않은 한 걸음이 있지. 테레사 첸은 사실 시각이 없는 사람이잖아. 시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의 감각에 충실하자고 하면은 이 영화를 만들면 안 돼. 소설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의 감각을 영화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 어불성설이지. 그치. 그래서 굳이 이런 형식을 택할 당위가 무색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술적인 시도로서 중심 인물의 시선에서 이 영화를 서술하겠다라는 뭐 이런 관점인 거잖아.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소설로 만들었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적당히 고민을 중간에서 끄는 난 영화 감독이니까 거기까지 밀고 나가면 안 되잖아. 난 영화 그런 만들 수가 없다고 뭐 이런 거지. 익스큐즈 해줄 수는 있는데 적당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 관객의 힘을 빌린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태까지 많은 매체로 접해온 실패한 짝사랑들의 이야기니까. 이런저런 통속극들. 그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약점인 것 같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의 확장성을 가져간다면 마치 테레사 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렇게 아예 그냥 관객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감정들을 기반으로 완전 풀어놓는다면은 그것이 사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나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테레사 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렇다고 눈을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녀의 사연이 너무 슬픈 걸 어떡해. 그리고 하필 만난 사람이 소설가가 아니라 영화 감독인 걸 어떡해. 이 사람은 글 쓰는데 재주가 없었겠지 뭐. 그러니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아마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과 정말 눈도 볼 수 없고 귀도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사가 최소화되어 있고 기존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전달되는 이런 방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거는 테레사 첸이 이 영화의 중심이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테레사 첸과 동기가 되고 싶은 혹은 테레사 첸이라는 장애를 가진 윤리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관점을 차용하고 싶은 감독의 적당한 욕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그럴듯해서 멋있어서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거 확실히 공감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테레사 첸에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그 자살하는 소녀와 경비원은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들을 희생시킴으로써 펼쳐질 테레사 첸과 그 슈퍼 아저씨의 그 이야기가 더 극대화되는 거잖아. 탄력을 그렇게 주는 거지. 영화 내적인 스토리의 유기적인 연결은 정말 모자르지만 오히려 관객과 영화 속의 인물과의 연결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음식이라는 소재인 것 같아.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 그리고 경비원이 먹는 음식 음식을 통해서 장면이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식으로 등장인물들 사이의 공통성이라든지 연결점을 부각시켜주는 거지.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의 기대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열정 같은 게 상당히 잘 드러나는 소재잖아. 그치. 그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테레사 첸의 상황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듣는 상황인데 음식으로서는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힘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먹으면서 함께하는 의미도 참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어. 경비원은 음식을 따지면 혼자 먹고 있잖아. 계속해서 맥주도 그렇고 밖에서 계속 혼자 사 먹고 있잖아. 황교익이야? 뭐야 이것도 뜬금없이. 황교익이 혼밥은 사회적인 자폐라고 했잖아. 자폐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경비원 불쌍하다고. 하여튼 그런데 소녀 두 명의 에피소드도 전혀 연관 없어 보이지만 바람을 필 때 보면 다른 거 먹고 있거든. 남자애랑. 그치. 은근슬에 디테일하지. 그럼 뭐 이 정도에서 슬슬 마치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우리가 어떠한 영화나 매체를 볼 때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한 점을 잘 이용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의 사랑에 실패하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에도 그것에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영화 속의 인물을 실제의 인물이 직접 위로하는 장면을 보노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처럼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것 혼자로서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매체들 그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뭐 영화라는 것도 사실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 자체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폐다 이거지. 그래 혼밥은 자폐래 씨발. 나 맨날 혼밥하는데. 하여튼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영화들을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그치? 이 영화는 그런 논쟁마저도 불식시킬 정도로 영화 속의 인물이 고통받으면 그것도 위로해줘야지. 그런 것이 사랑이고
서로의 역할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에 굉장히 놀랐고,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보면은 되게 허술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요소들도 은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잘 버무려 놓으니까 인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타자기에 쓰이는 말들이 참 예쁘다. 어느 하나, 어느 한편, 어느 장르, 어느 나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따뜻한 위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소박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아, 홈버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고 와서 아, 갑자기 뭔가 철학해지네. 제가 줄 수 있는 별점은 4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 이 수정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소는 등장인물들 에피소드를 좀 극의 형식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극중극? 서술자는 테레사 첸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모두 타자기에 의해서 쓰여지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으면은 그럼 소설가가 되는 거야? 테라첸이?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이야기에 나오잖아. 자서전. 그러니까 자서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창작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중 구조를 띄었으면은 좀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각 에피소드의 서사적인 개연성과 상관없이 필연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컷 같은 것들도 상당히 섬세하잖아. 그죠.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이 그런 감성적인 컷들도 있고. 그치. 이 에피소드를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 그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것들, 그런 전환도 괜찮고, 뭐 그런 것들이 괜찮기는 한데 그 사이에 구체성을 부여할 만한 보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영화의 형식은 테레사 첸이라는 방패막이로 오롯이 해명되지 않는다. 결국은 감독의 예술가적인 쿠세? 그런 걸로 해명되는 거지 본격적인 미적 시도라고 보기에는 타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크더라고.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정도 주고 싶고요. 나도 이해 안 되는 컷 중에 하나가 자살한 소녀가 병원에 온 다음에 아들, 기자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은 이게 뭐야 싶은. 그러니까 억지 연결이지 그것도. 그건 아예 빼는 게 낫잖아. 그냥 이유가 없어 그건. 사실 자살도 빼는 게 나아. 안 돼. 영화 속 인물 죽여야 돼. 그래야 테레사가 빛나. 사실 죽을 만한 세팅도 없긴 했어. 더 절절하고 더 비극적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전에 제시된 다음에 깔려 죽어야 좀 더 그럴듯한데 너무 뜬금없이 깔려 죽긴 했어. 뭐. 테레첸이 방패막이라고 했는데 너무 방패가 세. 내가 볼 때 너무 사연이 그치. 절절하고 그 와중에 담겨있는 카메라 구도하며 그 화면상에 보여주는 컷의 미학이 절절한데 이게 효과적인 이유가 내가 볼 땐 나레이션이 없어서야. 그냥 자막으로만 띄워주잖아. 그 자서전과 이 사람의 상황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나타나는 텍스트에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연이 담겨있는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놀랍잖아. 그리고 요리도 떠듬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이에서 BGM도 꽤 아름답지. 그치. 근데 내가 이 영화를 좋게 보면서도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시청각적인 부분들은 다 좋아. 그리고 서사적인 부분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영화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 감각으로서 좋은 거고 이것들이 정당화되려면은 테레사 첸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방패막이 이상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한계라고 생각해. 그것도 이 영화의 주제랑 나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영화 있을 때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영화의 마무리에 와서는 그런 사랑보다는 위로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애매모호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영상으로서 오프닝 장면이 압도적으로 멋있었고 그러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 치안도 좋은 나라에서 계층이 나눠지는 빈부격차가 보이는 그런 장면을 되게 미학적으로 담아냈잖아.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소녀와 소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 보면은 10대 드라마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돌 뮤직비디오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 공원 계단 같은 데에서 있는 모습이랑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 보면은 또
되게 진지하게 찍은 모습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참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나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제 슬슬 가을 타는 날씨가 올 텐데 따뜻한 영화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영화로 골라봤습니다. 자폐는 힐링. 아씨 불쌍하다고 집에서 무시받는다고 네, 하여튼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스미스군이 선정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